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옛날에 전부 고양이 같으시더니 지금은 전부 고양이가 되셨어요. 검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치어리더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요 우리 고위 공무원단 그 검증에서도 저 정도면 통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정권의 인사 배제 기본 원칙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가지 이상이 위반이거든요.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임명이냐 낭만이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여전히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외교 능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원유철 의원이 사드에 대한 질문을 하자 강경화 후보자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요. 그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 사드 현황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대단히 질문 감사합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대중국 더 효과적인 설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중국은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네. 자,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문제를 그리고 특사 여러분들의 께서 나눈 자세한 대화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야겠죠. 아주 상세하게 면밀한 그런 어떤 대화 전략을 짜서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부당하다 하지 마라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 네, 외교 설득이라는 게 네, 청문회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강경화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상조 장관 후보자, 김희수 헌재 소장 청문회 보고서가 아직 채택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일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20일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내일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는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상당히 협조를 호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빼고요. 네.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게 정책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청문회가 제대로 정책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 아니잖아요. 저렇게 도덕성 검증하다가 한마디 물어보고 야 저분이 능력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저분이 능력 없으면 유해 사무총장이 세 번 코피 하나부터 반기문 총장 전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그걸 능력을 딱 한 몇 마디로 네. 몇 분만 보고 이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저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강경화 후보는 상징성이 강해요. 이게 여성이고 또 이게 비외모고시고 순혈주를 타파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청문 보고 채택 안 되더라도 동의가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임명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강행할 걸로 보십니까? 어쨌든 국회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 있는데요. 강행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 내리는 청문회가 아니었고요. 문제는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미 관계, 또 대중국 관계, 또 북핵 문제, 기타 등등 외교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양자적 관계에서 오는 기술적, 전략적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걸 함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가 과연 적절한 필요한 인력이냐. 물론 여성이기도 합니다만 여성이지만 필요한 인력이어야 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고 필요한 인력이 아닌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는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차원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상당 부분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유엔에서 활동은 상당히 괄목할 만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실적을 가졌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네. 청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을 했어요. 아까 원유철 위원도 사실은 조금 과도했다고 보지만 그런 어떤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다각도로 질문을 했는데 사실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답변하는 걸로 일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일보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보면 청문회 이후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서 오히려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실로서는 상당히 어려우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행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의외로 유시민 작가가 한 종편에 나와서 쓴소리를 했어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건 아마 유시민 그 작가가 썰전의 초기에 했던 발언,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발언을 하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어요. 저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는 또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좀 우려를 했거든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모른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사실 친인척이 했다는 부분은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다가 말을 좀 바꾸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나중에 하겠다.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그럼 질문을 받았을 때 똑부러지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했느냐 그런 어떤 모습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일보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지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그래도 한 60% 이상 50% 이상 그래도 이제 적격하다라는 의견이 나와도 힘들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적격하다는 것이 38.9%, 부적격하다는 것이 38.9%, 그다음에 그래도 도덕성을 갖췄다가 32%,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유시민 씨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대목에서는 좀 우려를 많이 했죠. 그렇군요. 지금 나와 계신 저희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 보면 일반인들의 의견도 엇갈리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예상대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대로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38%, 갖췄다는 의견이 32%, 모르겠다는 의견도 30% 가까운 28%. 상당히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한 5가지 정도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게 제대로 해소가 됐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해소가 됐지만 명확하게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컨대 이제 위장죄임으로 얘기하는 주민등록부상 위반 행위 같은 경우도 누가 그러면 그 집을 소개했냐? 은사라고만 얘기했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산을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재산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 본인은 개입한 게 없고 본인은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좀 국민적 관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저희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저희가 지금 판넬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사과를 한 부분도 있고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딸의 이중 국적에 대해서는 국적을 회복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사실상 사과 내지는 해명이 되겠네요.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남편과 재산을 따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렇게 이렇게 해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도 남편의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잘 모르고 개입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노문 표절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노문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명확하게 모든 걸 클리어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도덕성 검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해명하는 과정에 또 거짓말처럼 들리는 해명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친척집이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해명도 있었고 이런 해명의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질 문제도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서 변호사 얘기했듯이 저분이 어쨌든 뭐 유엔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국제문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국내 문제 약간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외교 활동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만큼 외교부 장관의 업무를 직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만큼의 자질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도덕성의 문제가 결국은 그런 문제까지 제기하게 되는 동인이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죠. 오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빨리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뭐 자진 사퇴시키고 새 후보자를 주라. 그러면 우리가 빨리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흠이 많았습니다. 또 그 흠을 덮을 만한 어떤 외교적인 역량과 자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내정을 처리하시든지 자진 사퇴를 시키시든지 하고서 적격한 후임자를 빨리 발탁을 하셔가지고 국회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정말 조기의 어떤 총물 절차를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부 장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하겠다. 네, 국민의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국민의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일이 되도록 청와대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요청을 하고 나서도 20일이 지나도록 청문회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일이 그 시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14일이 시한이고요. 네. 청와대는 한 번 더 열흘 동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10일 동안 다시 한 번 기다렸다가 네. 그 다음에는 임명을 강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좀 달라요. 네. 헌법재판소장은 이 국회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국회 표결을 했을 때 국민의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알아서 우리 이 의원들한테 알아서 투표를 해라. 이 의미는 뭐 좀 반대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랬을 때 실제로 이 김희수 후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은 뭐 어찌됐든 이 나머지 3명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나머지 2 후보는 협조해 줄 수 있지만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표시하고 있고 사실 협치라고 하는데 협치는 가진 사람이 내놔야지 협치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인가 좀 더 성의를 보여야만 명분, 국민의당의 어떤 존재로서요. 그러니까 제3당의 존재감을 최소한 살릴 수 있는 명분을 달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과연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지 그리고 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번 주 초미에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